이준석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유를 두고 의문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충격적인 내부 폭로가 터졌습니다. 그 내부자의 말에 의하면 당대표가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준석의 사퇴 이유에 대해 알려진 게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파문이 일 걸로 보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어쨌든 뭔가 추악한 비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준석이 자진 사퇴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아마 제 생각에는 탈당까지 이어질 걸로 추측되는데요. 일단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를 다뤘는데 여전히 궁금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준석을 꽤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이준석이 뭐 할 때 보면 이런 말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뭔가 순수하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뭘 또 꾸미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그래서 뭘까 궁금합니다. 이런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정국진이라는 분이 이준석 씨가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을 사퇴한다는데 이준석 씨는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조만간 그 이유를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 설명해 드리지요. 정계 은퇴를 하지 않고는 못 베길 충격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정국진 씨가 누구예요? 아는 분 계세요? 개혁신당 당원인데 대변인도 하고 하여간 이 개혁신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부자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더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떤 기자들도요 모릅니다. 단지 당내 내부 갈등이라고 하는데 내부 갈등으로 당대표를 그만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 뭐 천하람 의원하고 뭐 누구와의 배치가 안 맞는다? 이런 걸로 그만둔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천하람 의원이 뭐 자신의 지역구가 뭐 순천이란 지역구가 뭡니까? 비례입니다. 그리고 순천 대구 사람이에요. 무슨 언제부터 순천입니까? 한 번 순천에 깃발 걷었다고 순천을 뭐 못 지키면은 당대표를 내려가십시오 할 사람입니까? 절대 당내 공천 관련 내부 갈등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방선거 패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당내 갈등으로 날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저항이 너무너무 강해요.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홍매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CR, 두알, 젓가락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분 안면 장갑의 두께는 웬만한 탱크를 능가할 거예요. 그럼요. 네. 아니 그 계엄 그 순간에도 카메라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의원님 저쪽 담 넘어가시니까 그거를 가지고 조용해 나 지금 연출하는 중이야. 시끄러 임마.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지금 계엄군이랑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연출이 어떻게 하면 빛날까 이 생각만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샤우팅을 하는. 근데 사실상 그 영상을요. 그 이준석 의원이 그 앞에서 샤우팅하는 소리 지르는 장면을 엄청나게 또 방송국에서 받아 쓰지 않았습니까? 시끄러 임마는 사실 그 뒤에 나오면서 알려진 거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을 보면 그럼요. 정의한 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카메라에서 어떻게 받았을 때 내가 화제에 집중이 되고 그 기술 도대체 어디서 습득을 했을까? 아니 일반인이 옷에 잘 띄게 녹자 하나 때 찌끄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한 번도 정치 안 해본 사람이. 근데 이런 풍부한 노하우가 어떻게 정의안이 알고 있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넓은 광역 단위의 지방선거가 한 사람 손에 들어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났을 때 이준석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수사에 관한 관점이라고 봐요. 자기 몸 하나만 지키는 거하고 당대표의 입장에서 당 전체를 지키는 거 하나와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온 거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못된 생각이에요. 수사망에 접혀오는 과정에서 내 하나 지키는 게 편하다라고 판단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이 정국진 씨 얘기는 뭔가 이준석 개인의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곧 드러날 거다라고 보고 쓴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실제로 왜 그럴까? 저는 이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어제 그 얘기 들은 중에 정치 일정 운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 방향성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내가 비워주는 것이 오히려 당을 돕는 일이다. 뭘까요? 라고 꾸민 거죠. 내가 하려는 일에 당이 방해된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당대표가 그만두면서. 지금 일부에서는 국힘당과의 합당을 앞두고 내가 비워주는 것이 오히려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꿍꿍이가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전혀 이거 아닙니다. 포장일 뿐이다. 네, 전혀 아닙니다. 아. 포장입니다. 국힘당하고 합당하는데 자기가 빠진다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국힘당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 개혁신당의 대표라는 자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포기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빠지겠습니까? 제가 아는 방향에서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저거는 보기 좋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지. 아니 이준석이 단 한 번이라도 방향성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정필승 변호사님은 저보다 이준석을 더 안 믿는군요. 저는 아무도 안 믿어요 원래. 아니 이준석 의원이 살아온 인생이 우리가 지금 다 봐왔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어떤 식으로든 카메라 연출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노출이 돼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대표라는 직을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내려놓는다? 이거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스텝이다. 근데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런 조그만 군소정당들이 애당초 만들어진 게 조국혁신당은 조국, 개혁신당은 이준석, 그렇죠. 개인기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 두 당의 대표가 이제 다 물러나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나비의 날개짓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나비의 날개짓의 결과 아닐까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는 조국이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곽에서 협력했을 때 좋지 조국혁신당에 조국이 들어오는 거는 중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밖에서 싸울 때나 잘 싸우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랑 지역구 놔두고 싸워야 되는 경쟁자가 돼요.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는 것의 문제와는 별개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이준석이 들어가는 게 국민의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중진들이 봤을 때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개혁신당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국민의힘에게 위협을 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역구 놔두고 경쟁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똑같이 어느 정도 우당의 입장에서 군소정당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존재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게 뭐냐면 민주당이 조금 내분 양상에 보여주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조국혁신당이 올라가요. 근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올라갑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좀 둘을 공통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준석 씨는 주요한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이미. 그래요. 신유진 변호사님도 이준석 사퇴가 그냥 개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정필승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수사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법적인 책임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조금 그 부분에 좀 무게중심이 실립니다. 그냥 뭐 스캔들이라든지 정치적 의견 대립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로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다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 어제 왜 싸웠을까 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방송 전에 네. 어제 나온 패널이 한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준석이하고 안 싸운 사람 있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싸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정치적인 부분을 억지로 붙여넣는다면 천하람 나가기 전에 내가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하람 대표하고 막 싸워가지고 도저히 이걸 못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에게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개혁신당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람이 나가기 전에 오히려 내가 나가고 내가 자유시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낫다. 천하람이 먼저 나가버리면 이준석 나갈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억지로 정치적 일정,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뭐 정치적 수사라든지 뭐 천하람하고 싸운 이야기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개혁신당에 내가 발목을 잡히느니 오히려 개혁신당 나한테 분리해버리는 게 낫겠다. 천하람 이거 넣어먹고 떨어지고 이건 나는 그냥 프리트레이딩식으로 갈게. 차라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천하람하고 싸워가지고 당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구나. 내가 희생해야지. 여러분들 가세요. 이럴 분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다음 총선
총선 때 경기 남부 쪽을 좀 우리가 그렇죠. 중심 벨트로 잡고 그렇게 한번 출마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천하람 의원이 아니 나는 그냥 전남 순천 쪽에 계속 오래 했으니까 그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남 순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천하람 의원이 패널로 이렇게 시작하지 네. 않았습니까? 같이 방송할 때 제가 정말 높게 평가했어요. 대구 출신인데 전남 순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호남에서 보수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높게 평가했는데 지금 와서 뭐 순천에 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정말 그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뭐 출마야 자유지만 이미 개혁신당의 비례로 국회의원을 다는 순간 그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호남에서 보수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수단이었죠, 수단. 전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떨어질 시험 서울대 치는 거예요. 아니 전남 순천이 아니었으면 공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대구 출신이라고 대구에서 공천을 주세요라고 맞아요. 한다고 공천 맞아요. 주겠습니까? 정치가 하고 싶어서 변호사가 정치계에 뛰어들었어요. 그럼 공천을 받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지역이 어디일까 똑똑하게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은 공천을 받기 직전에 내려간 겁니다. 활동을 오랫동안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저는 뭐 그 출발을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그 좋게 받고 지지하고 성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석이 자신이 만든 사당에서 물러난 이유가 대체 뭘까요? 과연 단순히 당내 갈등 때문이었을까요? 평론가들의 비평을 종합해보면 자진 사퇴라기보다 쫓겨났다는 표현이 맞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분명 어떤 꿍꿍이 속이 있을 겁니다. 이준석같이 장깨에 능한 자가 본인이 만든 사당에서 순순히 물러날 리는 만무하잖아요. 결국 이준석도 당을 버리고 당도 이준석을 버리는 희한한 그림이 그려진 듯 보이기도 하고요. 이쯤에서 이 괴이한 그의 행보를 두고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준석 의원은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의 개혁신당 의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출마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벨트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하람은 순천 간다 그러고 이주영 의원은 뭐 성남 간다 그러고 뭐 등등등 해서 말이 안 통했고 국민의힘이랑 합당될 걸 염두에 두고 그쪽에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파토가 났다. 요게 지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본 내용인데 요거 확인이 된 내용들인가요 혹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은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김성열 전 최고위원도 아까 정구승 변호사랑 방송하면서 얘기하던데 예. 저도 들으면서 느꼈어요. 오 관계자가 당직자가 이렇게 말했다. 근데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멘트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자기가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서 자기한테 유리한 멘트를 해주는 거지. 그걸 그냥 쿼테이션을 쓰지만 사실이니까 기자가 그걸 믿으면 바보가 됩니다. 네. 예. 천하람은 천하람이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고 예.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이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해석하는 거는 저의 역량이에요. 저의 역량이기 때문에 당직자가 몇 명 됐든 그 멘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상황만 봐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중앙일보 기사 저는 솔직히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다. 네, 저 기자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예. 그냥 저 기사 오보라는 게 아니라 너무 받아쓰기 기사를 썼다. 대놓고. 그들의 그래서 입장만 반영해줬다. 그렇죠. 예. 저거를 멘트 준 사람이 의도대로 기사는 나왔겠죠. 하지만 상황은 저렇게 보면 안 된다. 왜냐? 첫 번째, 이준석 의원의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저희 지역과 동탄이죠? 예. 제가 냉정하게 까서 볼까요? 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수 합당됐어요. 자, 민주당하고 1대1로 붙습니다. 화성에서, 동탄에서 1대1로 붙어요. 이준석은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100% 진다고 보면 돼요. 거의 99%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정가에서는 이준석 의원은 다음에 이 상태로는 저 지역구에 못 나온다. 예. 지난번에 3자 대결이었고 그렇죠. 그것도 상대방이 민주당 공영훈 후보라고 나름대로 이제 뭐 예. 개발에 관한 뭐 비리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최약체였어요. 그 구도에서 승리한 거지 다시는 그 전장에서 같은 상황에서 이길 수 없는 전장이에요. 저희가. 1대1일 경우엔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여의도 정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지역구를 찾고 있다. 이게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두 번째 개혁신당 사람들을 경기 남부에 배치한다고요? 누구 죽으라고요?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예. 벌써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저는 경기 남부의 사람들에게 배치시키려고 했다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 당 안에서 먹히지도 않는 소리예요. 듣는 사람도 선수끼리는 뭐라 생각하냐면 야 이준석 너도 네 지역구 버릴 거면서 너도 지금 분리해서 딴 데 갈까 머리 굴리고 있는 주제에 우리 보고 경기 남부 어디 가란 거냐 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준석은 또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추정컨대. 예. 그래서 선수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벌어진 게 아닙니다. 뭐냐 해석을 하면
이것도 저희 추정이지만 제가 여러 사람 물어봤더니 지금 개혁신당 사람들은 이준석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을 가고 싶어요 지금. 개혁신당으로 머물고 싶지 않다. 예, 아. 타이의 대모험, 도달하는 북극성 같다. 근데 어디로 갈 것이? 난 배 타고 갈 거야. 나는 산으로 갈 거야. 서로의 방향이 다를 뿐이죠. 예, 타이한테 왜 너만 그렇게 강조하니? 나도 이 배 타고 좀 가보자. 아하. 서로 이렇게 방법론이 부딪힌 거지. 아. 도달하는 방향은 똑같다니까요, 어차피. 야, 오디세이.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오디세이네. 그렇죠. 이제 돌고 돌고 집으로 가고 싶은 거지. 예, 중요한 건 병사들은 다 이게 이제 오디세이는 다른 건데 오디세이는 가다가 병사들이 죽는 거고 이거는 이준석이 오디세이는 처음부터-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네.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순석이하고는 다르죠. 지금 뜬금없이 다음 실검 1위에 돼 있는데 아마 이 비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은 그 우라늄형 정치인이다. 우라늄? 반감기가 있어서 10명이 들어가면 5명만 그래, 나온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모였다가 항상 줄어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감이 짧아요. 네, 반년기가 짧아요. 보통 우라늄 막 몇백만 그렇죠. 년 이건 한 6개월? 6개월마다 사람이 반으로 줄고 있고 네. 그 사실은 아까 이 얘기를 뉴스쇼에서 했는데 그 상대방이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 뒷얘기까지 참아 못했는데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서 방사능을 뿜습니다. 예. 그래서 해로워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 결과 이준석이 이준석한 거 아닌가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개혁신당은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총선까지 유지되기가 어렵겠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개혁신당 안에 저도 취재 보면 다들 공감대가 있어요. 이미 개혁신당은 망했다.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다. 그게 객관적인 진단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당의 실패일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이라는 한 정치인의 실패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이거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 이준석이란 개인이라기보다는 이미지 정치가 점점 안 먹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 사람의 뭐 하버드 나온 그런 거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면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뭐 그런 거 아니면 이 사람이 서울대 교수라는 그런 거 이런 것 이미지로만 또 어느 정도 정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제가 항상 비유를 조준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 인플루언서형 정치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잘 보면 다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가 더 성숙해지고 매체가 다원화되면서 이런 이미지형 정치에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뭐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략자산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유사시에 뭐 합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때려 죽여도 못 합친다든지 뭐 등등등의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갈리던데 네. 지금 다수설은 필요 없다. 네. 이 분탕질하는 놈 들여봤자 우리 망한다 이거고 무엇보다도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쪽 측근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결국은 나중에 양당 체제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보수 쪽으로 오는 게 귀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추측하지만 예. 우리 또 장동혁 대표가 누굽니까? 자신의 라이벌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2030년 대선 후보 예. 만약에 이준석이 들어오잖아요. 아하. 그러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장동혁, 이진숙, 이준석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준석은 아하. 잠재적 폭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효용 가치도 별로 없지만 지금 상황이 잘 됐다. 아하. 차라리 잘 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저는 분위기가 그냥 있어요. 아예 효용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효용이란 건 국민의힘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2030 남성들에게 지지를 받았다인데 이준석도 어느덧 40이 넘었습니다. 이준석도 더 이상 2030의 워너비거나 아니면 2030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2030은 보수적인 2030이 모였던 올림픽 공원에 갔을 때 이준석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냥 어머님이 중국인이 아니다 정도만 확인이 됐지 어떠한 환대도 받지 거의 못했어요. 비토. 네, 비토 정서가 가까워요. 오히려 그러한 극우된 경도된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스레드에서 서식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포섭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전혀 효용 가치조차가 없어졌다. 신학이 구학을 밀어냈네. 맞습니다. 오늘 저 얘기 들어보니까 개혁신당이 왜 이렇게 이 내용을 겪고 있는가 봤더니 총선에 희망이 없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하고 합당할 길도 안 보이고 사실은 이제 이준석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왜냐면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천하람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이견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 개혁신당의 진로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당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는 대표직을 던지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사실 그 사퇴 회견문이 생각보다 평소에 그의 그 말솜씨에 비해서 굉장히 짧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은 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고민과 제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들어주고 있다. 이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말미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무책임한 얘기죠. 지금 네. 개혁신당이 뭐 누가 당주입니까 거기에? 일을 네. 해볼 테면 해봐라.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잘 될까? 이러고 던진 거 근데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개혁신당이 사실은 큰 정당은 아니었지만 네. 처음엔 누구 있었습니까? 이준석 당이지 뭐 저게. 그래도 예전에 김용남도 있고 허은하도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품으로 온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몇 안 남은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몇 안 남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뭔가 나는 빠지겠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야. 이게 정치적인 책임감의 문제에 비춰봤을 때는 이게 올바른 선택이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빨리 국민의힘 돌아가고 싶은 거죠. 제가 근데 봤을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의향이 있냐 이거야. 그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메시지를 보면 천하람 의원은 꾸준히 그래도 중도 보수 입장에서 이탈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엔 중도 보수가 아니고 네. 그냥 정치적 기능인이에요. 기능인이다. 네.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그 사실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나에게 정치적 이득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극우가 유행하면 극우로 머리를 속을 채우고 중도 보수가 유행하면 중도 보수 머리를 채우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아니에요. 그냥 기회주의 정당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보수 뭔지 몰라요. 근데 극우 보수가 돈 되니까 표 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나경원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천하람 그 원내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네. 천하람은 그래도 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준석의 고민도 이해할 법합니다. 본인이 만든 당인데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네. 본인의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핵심 축이 바로 천하람 원내대표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로 갈등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예. 뭐 천하람 꿈이 대통령이라잖아요. 이준석처럼 당장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간다. 그래서 네. 아마 정치적 풍운화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있고요.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그 이미지만은 지키려고 할 것이다. 네네 그런 홍매화 심은 게 조금 뺏었겠죠. 정치적으로 네. 좀 끈결이긴 한데 뭐. 정치해야 되는 사람의 기본 본질은 타인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네. 세상의 순리와 인간에 대한 깊은 네. 성찰을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홍매화 심으면서. 그렇지 홍매화 심은 뜻은 예. 저는 이준석의 정치 실험은 사실상 여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개혁신당은 조만간 공중 분해될 것이고 2030은 이준석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을 것입니다. 보세요. 벌써 펜코에서는 7대3으로 안티 이준석이 압도적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펜코 대통령의 완벽한 추락 아닙니까? 새로운 정치와 신선한 이미지를 기대했던 2030에게 이준석이 보여준 게 뭐였죠? 어린 나이에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달고 다른 정치 술수와 잔꾀, 세대 갈라치기 아니었던가요? 그러다 터진 성접대 의혹은 치명타였죠. 거기다가 젓가락 논란은 어떻고요?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나대면 결국 넘어지는 법입니다. 이제 그만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자연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